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지지난주부터인가요? 제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비가 좀 덜 와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한과 동시에 엄청난 비가 막 많이 와가지고요. 지금 제가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며칠째 계속 비가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맑은데 어제도 비가 좀 왔었고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비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시다시피 태양광 발전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연간 발전 영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 같은 경우 무한에 태양광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시간이 조금 넘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3.8시간 3.6시간 이 정도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발전량이 조금 더뎌가지고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여하튼 올해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가을 들어가기 딱 문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은 비가 오고 어느 지역은 또 비가 안 오고 조금 여러 가지 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감안하고 1년 지난 다음에 또 연간 발전량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62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문의, REC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 이야기는 솔직히 요즘뿐만이 아니고 제가 태양광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현물시장 REC 나중에 되면 어차피 결국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많이 듣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REC?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REC는 먼 훗날 한 2050년? 2060년, 70년 정도 되면 그때는 0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2050년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2030년만 된다고 봤을 때 과연 REC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와 반대로 상당히 높은 금액에 책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던 2060년, 70년, 80년 그 정도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한 3만 원 정도 하죠. 현물시장이.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REC, 신재생 공급 인증서라고 하죠. 신재생 인증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재생 인증서라고. 판매 방법 2가지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현물시장에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RPS 제도에 따라서 27개사인가요? 27개사한테 얘네들이 100이라는 전기를 만들면 10이라는 전기는 신재생 공급 인증서로 할당을 하든지 자기네들이 발전소를 갖고 있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RPS 제도의 법에 따라서, 그죠? 그 법에 따라서 현물시장에서 판매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장기 입찰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자, 현물시장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현물시장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이죠. 하나는 에너지 발전사, 공급 의무 발전사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한테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백 기업에게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리백 기업에게 판매하는 방법은 최근에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현물시장 가격보다 이번에 4만 얼마인가 거래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고무적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4만 얼마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초창기에도 현물시장 여기에다 갖다 파는 것보다 여기에다 갖다 파는 게 약간 더 가격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되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리백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캠페인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실행한 나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리백 드디어 시작을 했고, 자, 대체 방법으로는 REC를 구매하든가 발전소를 짓든가 발전소에 투자를 하든가 3가지 방법 정도 크게 보면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쉬운 것 같은 경우에는 REC를 구매를 하는 게 가장 쉽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왜? 발전소에 투자를 하거나 발전소를 지으려고 생각하면 한 2, 3년 정도, 3, 4년 정도, 5년 정도, 6년 정도, 7년 정도,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가서 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미 폼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그죠?
에너지공단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는 것들이 좀 더 빠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5년 안에는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REC 가격이 지금처럼 3만 원일까? 그러니까 에너지 발전사가 이만큼 사야 되는데요. 지금 나오는 게 이만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도 팔아도 되고, 그 다음에 아리백이라는 시장에 있다, 요만큼 되는 시장에 있다가 요만큼을 팔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인데, 과연 REC 가격이 지금처럼 한 3만 원 정도? 그런 헐값에 팔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 공급 의무 비율, 여기 빠졌네. 공급 의무 비율인데, 공급 좀 급하게 만드느라고. 공급 의무 비율에 따른 에너지 발전사 REC 구매해야죠. 당연히. 현재까지 10% 정도 됩니다. 9.5%인가 10%인가 그래요. 자, 앞으로 10년 동안 25%까지 올립니다. 250%죠. 그죠? 150%인가? 250%. 자, 앞으로 10년간 25%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약 2.5배가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태양광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0년도 극초반 아니면 1990년도 말 정도 됐을 겁니다. 2012년도부터 RPS 제도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10%까지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2.5배를 더 해야 해요. 10년 동안. 그러면 10년 동안 2.5배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느 에너지 발전사인데요. 공급 의무 발전사인데 전기를 100이라는 전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최대 25%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된다. 100이라는 전기를 만들면 25는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된다. 얼마나 획기적인 용량입니까? 말이 25인 거죠. 우리가 그냥 남부발전이나 서부발전 뭐 이런 데에서 전기 생산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근데 거기에서 25%는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된대.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면 과연 얘네들이 전기를 생산하는 그 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이런 애들에서 나오는 양을 비교를 했을 때 이쪽이 훨씬 더 많겠죠. 당연히. 근데 이 양에서 25%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REC 가격이 지금처럼 쌀까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죠? 단순하게 여태껏 해온 태양광이 2.5배를 더해야 가능한 수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얘네들이 충당을 할 수 있는 게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목재 펠릿이라든가 호수발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그게 과연 신재생 에너지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얘네들을 빼버리면 얘네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서히 그 가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을 100% 다 진행을 해줬을 때도 얘네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맞추는 것도 급급했었는데 과연 얘네들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25%까지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얘네들이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비교를 해보면 전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일반 기업 아리백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기업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삼성, LG, 현대, SK, 한화 뭐 이런 애들. 이 기업의 에너지를 다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로 다 충당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그러면 공급 의무 발전사가 갖고 가는 25%가 더 클까?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이 아리백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기업에서 REC를 사는 게 더 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디가 더 클 것 같습니까? 그죠? 여하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REC 가격이 지금 낮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끝물이고 REC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상식 범위 안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직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아리백 시장도 있고요. 에너지 발전사도 25% 상향 조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리백 시장이 지금 현재는 지금 거의
이제 뭐 뒤집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뭐 조금 길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일어서기 시작하고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얘네들이 25% 비단 25%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요것만 봐서도 엄청난 획기적인 사업인데, 요거까지 아리백 상황까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3년 안에 REC 가격이 지금보다 한 2배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 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REC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겠죠. 당연히. 왜?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향후 1, 2년, 적어도 1년 안에는 얘가 비슷하게 되거나 아니면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조금 커버를 하고 방어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REC 가격 3만 원 가지고 무슨 수익성을 따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것들도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해야 되는 태양광 사업을 앞으로 2.5배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2050년까지 우리는 제로 탄소 배출 국가로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2050년이 무슨 한 2500년도 아니고, 그죠? 앞으로 30년 남았습니다. 길게 봐서. 그때까지 과연 신재생 에너지의 그 무궁무진한 발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지금 REC가 3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죽어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현물시장 거래 거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이번에 장기 계약 입찰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 입찰 이번에 뭐 1.49대 1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하반기 장기 입찰까지 보게 되면 이제는 1대1 정도 되지 않을까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죠? 더 이상 뭐 현물시장 거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기껏 해봐야 한 100메가 될라나? 100메가? 200메가? 이 정도 될라나? 그죠? 죄다 장기 계약 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하반기 또 장기 입찰 또 보실 거지 않습니까? 떨어지신 분들. 그죠? 근데 내년 상반기 때 또 보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물시장, REC, 현물에 갖다 팔 REC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근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충당을 해가지고 에너지 발전사 애들하고 다 계약을 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25%, 물론 이게 내년에는 11%가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할당량이. 이걸 다 충족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쳐도 13%, 14%, 15%, 16%, 17%, 18%까지 계속해서 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10년 안에 과연 이 장기 계약을 해놓은 걸로 다 충당이 가능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3년 안에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썼던 전기라고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가정에서 쓰는 것도 있고 산업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뭣도 쓰고 뭐 다 했다고 칩시다. 근데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것들을 봐보면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전기도 써야 됩니다. 그럼 전기세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게 상식적인 얘기인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선 주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거는 진짜 미친 소리인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요. 걔는 진짜 국제법이나 뭐 이런 거, 국제 뭐 정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인간 중에 한 사람인 거고, 신재생 에너지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는 이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국제적인 모든 사람들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혼자 무슨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얘기 한 거는 미친 소리인 겁니다.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현물시장 가격이 과연 지금 3만 원대라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결국 REC 시장은 호황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다시 한번 온다고. 그죠? ESG 경영, 탄소 중립 2050년이죠. ESG 경영, 뭐 사회 책임 뭐 이런 겁니다. 자, 모두 다 알지만 먼 훗날 이야기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먼 훗날 이야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탄소 중립 2050년이에요. 앞으로 10몇 년 남았습니다. 2050년까지. 10몇 년 동안 지금 있는 모든 에너지 자체를 모든
탄소 배출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자체를, 그죠?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무궁무진한 발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제도도 에너지 발전소에서 25%를 얘네들로 충당을 해야 된대. 그거 아리백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기업들도 이런 걸로 다 충당을 해야 된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아리백, 지금 아리씨 한 3만 원 정도 하니까 태양광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분명히 온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앞으로 1년, 2년, 3년 정도까지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4년, 5년 계도기를 지나서 우리가 좀 신재생 에너지에 박차를 가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지금 장기 입찰을 보신 분들이라든가 지금 수익성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조금 아쉽다. 좀 더 받을 걸. 내가 2억 얼마 투자했는데 한 4억 버는 거는 너무 아까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실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왜? 현물시장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탄소 중립이고 ESG 경영이고 나발이고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예전처럼 태양광을 그렇게 미친 듯이 지어대고 미친 듯이 공사를 하고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해도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할까 말까 한데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REC 가격이 올라야만이 국민적인 폭발적인 지지가 있어야만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과연 그렇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현 정부에서 대규모로 막 투자, 대규모로 어떤 공기업한테, 대기업한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들이 펴진다고만 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REC 어떻게 될 것이냐고 보면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잠잠했다가 점점 올랐다가 최고치 찍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시기 정도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이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100% 맞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좀 더 똑똑하겠죠. 똑똑하다라는 게 자만심을 가져가지고 제가 똑똑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는 현재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태양광 회사, 시공회사 대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보다는 더 태양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100% 맞다라고는 제가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의 견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회사 분양 공고를 제가 유튜브 통해 가지고 한번 공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주어 드릴 거고, 그런 시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시장성을 한번 봐보시고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현물시장 3만 원대 가지고 우리가 수익성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4년 안에, 5년 안에 분명히 가격은 오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가격이, 분양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근데 우리는 싸게 분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가격으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다음 영상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분양 공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격려 이런 거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것들도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한테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명절 전에 한국미래에너지에서 분양을
하는 것을 공고를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더라 라고 얘기해 주시고, 영상이 명절처럼 금요일날 올라가면 명절 동안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